내려놓으면 편해져. 내려놓으면 편해져. 이 도둑놈 강도들도 수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싸워요. 네. 법정 투쟁을 해. 네. 최종적으로 딱 확정돼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얘가 표정이 환해져서 와. 편해져서 온다니까. 네, 11월 15일 날 이제 불과 2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이재명 판결을 앞두고 이들은 11월 2일 날 아주 올 들어서 최대 규모의 이 반윤석열 집회를 이루죠. 거기에 국정농단이란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대집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이들의 새 결집 이게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이재명 재판의 그 예상 11월 15일 날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동안 종북주사파들과 전문 시위꾼들이 최대한 긁어모은 집회 숫자 중에 최대 숫자가 아마 조국 사수 그 집회했던 서초동에서의 집회였을 거예요. 그때 뭐 MBC 무슨 보도국장인가 했던 그 누군가 사장이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던 그때 그때 실제로 서초 지역구 의원 박성중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이 그 서초 지역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서리풀 축제랑 같은 저녁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서초 구민들이 모였던 서리풀 축제 군중을 이렇게 논외로 하고 보면 많아야 5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20배 뻥튀기를 했던 거죠. 이 문재인이는 대통령 자리를 탈취한 후에 여러 수백 번도 더 떠들고 다닌 말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촛불혁명을 설명할 때 연인은 1700만 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인은 1700만 명은 뭐냐면 연인은 한 번이라도 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을 전부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집회꾼들은 뭐 100번 이상 나갔겠지. 그럼 100번으로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인은 1700만 명을 저 미국의 유럽의 무슨 작은 촛불 집회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1700만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당시에 그런 문재인 씨 그것도 뻥이지만 문재인 씨 계산법을 가지고 당시 태극기를 들고 그 시위를 나섰던 이 자유파 국민들의 연인은 집회 숫자를 따지면 3,500만 명이 넘는다는 거거든요. 2배 정도. 당연히 2배가 더 넘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 국민 대혁명 100만 넘는 집회를 우리가 10월 달에만 서너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보면 당장 제가 어제도 현장 나가서 100만 넘는 인파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들이 아무리 뻥튀기를 해도 대략 몇 명 모였는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저자들이 밤에 해요. 촛불을 들고 해. 그래서 굉장히 선동적으로 한다고요. 촛불만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러면서 할 테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듯이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실제로 많아 보여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보도를 한 언론들, 조중동까지 포함해서. 제가 당시에 TV조선 진행자로 그 한쪽에 촛불 집회하고 한쪽에 태극기 집회를 할 때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가서 여러 번 봤어요. 이 보도 태도 자체가 그래요. 촛불은 저렇게 딱 모여있는 사진을 주로 써. 예? 태극기 쪽은 집회 끝나고 흐트러지는 그 빈 틈들이 많이 있는 거, 뭐 쓰레기도 좀 있고, 거기를 주로 사진을 쓰더라고. 야, 정말 얍삽하지. 조중동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그런데 지금 제가 11월 2일 날 무슨 김건희 여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5천 이상 모일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날 현장 가서 얼마나 모였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5천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2019년에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할 때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이끌던 투톱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그 국민혁명의 바람 속에서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도 광화문에서 독자적인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기억합니다. 빨간 카펫도 길게 깔고 하다가 이제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합니다. 예. 그건데 예. 지금 저렇게 그때 그 뭐 우리 그 아시겠지만 현역 의원들한테는 300명 이상씩 동원. 뭐 원외 당협위원장한테는 100명에서 200명 동원, 총 동원령도 때려졌어요. 네. 그 전국에서 막 버스 타고 다 왔는데 최대한 모은 게 5천이야. 최대한 모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화문 국민대혁명 100만 집회, 100만 인파라고 하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우리 자유파 국민 모두가 다 나라 망할 것 같다고 네. 정말 이 새벽밥 지어 먹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의 동포들도요. 네. 그 주말 국민대혁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들 오셨어요.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예, 캐나다에서 뭐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와서 일요일 날 저녁에 나가는 1박 2일 비행기 표를 사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가서 유난히 미국에서 온 교포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의식들을 느끼는 거죠. 비록 연합 이 예배 집회에 오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느껴서 연합 예배하는 거지 그냥 합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서 오신 그 경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열기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이 뭐 전문 수익군, 전문 시익군들이 기획하고 또 여기에 좌파들은 민노총 종교조가 뭐 이 자금까지 다 대가면서 네. 그 조직원들 동원해 왔던 거가 그동안의 좌파 집회의 일반적인 양태였잖아요. 이번이 그럴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수천 명 수준으로 모이고 말 것이다. 모여서는 새를 과시한다고 촛불 들고 막 흔들어대고 또 용산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한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조적지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까지의 어떤 그 집회의 양상 또 경험으로 보건대 5천 명 이상 저들이 동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어제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 일대를 덮은 그 인파의 물결하고는 비교가 뚜렷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들이 지금 11월 2일 날 서울역에서 올 들어서 최대 집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왜 11월 달에 이렇게 준동을 벌써 일삼을까요? 바로 11월 15일 날 선거법 재판 1심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25일 날은 또 위증교사죄로 두 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속으로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요. 자, 이재명 1심 재판 관련해서 우리 구 박사님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분석을 청합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들 단 한 명 예외 없이 그 유죄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뭐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유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선고되는 선거법과 그 위증교사는 다른 대장동이나 또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그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비교적 그 양형 기준이 낮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벼운 사건입니다. 이재명이가 앞으로 받게 될 재판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사건인데도 징역형을 다들 예상하더라고요. 네 개 재판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건데도 네. 징역형이 유력하다. 예, 그렇게 되니까 좌파들은 뭐 정성호 같은 그 이재명 자장까지 나서서 그렇죠. 1심은 1심일 뿐이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건 못해도 재판은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633이라는 얘기도 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은 633. 이미 이재명 선거법은 벌써 2년 가까이 지나버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633 원칙을 지켜야죠. 그래서 저는 1심 끝나면 3개월 안에 2심 끝나고 3개월 안에 대법 끝난다고 봅니다. 예. 대법원장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내가 대법원장으로서 지키겠다고 지금 그렇죠. 여러 수십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성호의 말대로 1심은 1심일 뿐이죠. 그러니까 2심, 3심까지 얼마 시간 안 걸리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다 뭐 그렇게 하루 종일 야, 재판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요. 네. 아, 우리가 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이재명이는 뭘 해도 재판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사람이 아니라는 썰도 있지만 저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람이니까 재판 할 수밖에 없다고. 예. 그러면 모든 일정이 다 그 재판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최대의 정치적 위기고 정치 생명이 곧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한가하게 뭐 이것저것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 공격하겠다고 하는 대중 집회 날짜를 박는 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한동훈아 만나자라고 제안하는 거나 네. 이 모든 사안들이 다 24시간 재판하고 있는 이재명의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일정들이 잡히고 있을 거다. 아하.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요. 사람이니까 그럴 거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더 이상 쥐가 저지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정말 길어야 6개월 남았다. 네. 예,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심 재판이 그리고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서 연이어서 유죄 판결 우리 구 박사님 말씀대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당 민주당은 뭐 이재명 1급 체제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게 좀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겁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네. 막상 이재명이 진짜 이거 이 사람 이제 다음 대선에 못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네. 대법원 확정 판결 6개월 후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얘기에 따른다면 3개월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한 5, 6월쯤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서 선거법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도장이 꽝 찍히는 순간 흩어지겠죠. 그 전까지는 혹시 그럴지 몰라 하고 먼저 움직였다가 개딸들한테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네. 참 비겁한 자들이에요. 예. 그뿐만 아니라 또 434억을 또 토해내야 되니 당사를 또 뭐 파니 안 파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복잡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네. 예. 또 뭐 이재명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오늘은 뭐 해주시죠. 오늘은 이쯤 하죠. 뭐 예. 네. 저도 재판 받고 2년 감옥살이 해본 이 사람으로서 뭐 이재명이도 전과가 4개이나 하지만 뭐 그렇게 감옥살이를 제대로 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겁이 날 거예요. 겁이 날 건데 감옥살이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또 이재명이를 제가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 뭐 이렇게 후배인데 좀 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딱 한 말씀만 할게요. 그렇게 네. 권하시니까 네. 내려놓으면 편해져. 네. 내려놓으면 편해져. 아. 이 도둑놈 강도들도 수사받을 때, 재판받을 때, 나는 죄 안 졌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싸워요. 네. 법정 투쟁을 해.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딱 확정돼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얘가 표정이 환해져서 와. 아. 편해져서 온다니까. 네. 아침에 대법은 지가 법정에 안 가니까 이제 고등법원에서 확정되면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등법원에 2심 선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표정이 안 좋아요. 막 순간적으로 천당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렇겠죠. 하니까 예, 이른바 멘붕이 형은 드는 20년 거죠. 받아놓고 아하. 예, 20년 15년씩 받아놓고 돌아와요. 네. 얼굴 표정 보면 편안해. 그러면 그래 고생했어. 그래 이제 아하. 그냥 마음 편하게 비우고 그냥 편하게 여기서 다시 새 생활 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비우면 편해져. 예. 예, 그 얘기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예, 오늘의 명언입니다. 비우면 편해진다 하는 얘기를 이 고성국 박사가 일극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 당의 대표 이재명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주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재명이한테만 이렇게 팁을 주면 안 되죠. 네. 우리 네. 또 누구한테 아니 아투TV 시청자들께. 좋습니다. 좋습니다.